모든 형상이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형상에 대한 집착도 형상과의 동의라도 줄어든다. 집착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즐거운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즐거움이 이어지는 동안 누릴 수 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가치는 대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한 단계 높은 시점을 가질 수 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알문 무집착과 연결되고 무집착에 의해 삶의 새로운 차원, 즉 내적 공간이 열린다.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저항을 멈춤으로써 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형상과 더 이상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을 때 진정한 당신인 의식은 형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내적 공간의 등장이다. 설령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이 공간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고요, 알아차리기 힘든 평화로 다가온다.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조차도 그 고요와 평화가 그곳에 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일어나는 사건들 주위에 갑자기 공간이 생겨난다. 또한 오르내리는 감정 주위에도 심지어 고통 주위에도 공간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각 주변에 공간이 생겨난다. 그 공간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가 발산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형상이고 그 평화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 평화이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의미와 중요성을 주지 않고도 그것들을 즐기고 음미할 수 있다. 그것들은 원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었다. 당신은 창조의 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에 집착함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 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 세상은 당신에게 그것들을 줄 수도 없으며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막을 내린다. 그런 모든 고통들은 형상의 과대평가와 내적 공간의 차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당신 삶에 내적 공간의 차원이 생길 때 감각의 즐거움 속에 실종되는 일도 집착함도 없이, 즉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 내적 공간의 차원을 잃어버리거나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속의 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심각성과 무게가 얹혀진다. 형상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위협적이고 결국 절망의 장소가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물질적인 것과 해야 할 일들, 생각해야 할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한 삶은 윈스턴 처칠이 한 가지 망할 놈의 것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망할 놈의 것들이라고 규정한 인류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지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생각이 지나가면 다음 생각이 연이어 밀려온다. 이것이 대상의식의 차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현실이다. 우리의 행성을 제정신으로 되돌리고 인류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상의식을 공간의식으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간의식의 등장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이다. 공간의식은 사물을 의식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밑바탕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사물, 즉 대상을 의식할 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전면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 배경에 내면의 깨어있는 고요를 감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이 차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자각하지 못한다. 나는 때로는 그것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가? 공간의식은 에고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 물질주의와 물질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 초월적이고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영적 차원이다. 만약 낮 동안의 삶을 불만, 불안, 걱정, 우울, 절망 그 밖의 부정적 상태로 보내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 빗소리나 바람소리를 듣는 일 등 이러한 단순한 일들을 즐길 수 있다면, 때로는 오락과 같은 정신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다면, 만약 완전히 낯선 사람을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로 대할 수 있다면, 그때 평소 같으면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 점령당하고 있을 마음에 짧은 순간이긴 해도 순수 공간이 열린다. 비록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것일지라도 생생한 평화와 행복이 느껴진다.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알고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 속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이 공통된 요소는 배후에서 이것들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충만감, 평화, 그리고 생동감이다. 그러므로 소리, 풍경, 감촉 같은 어떤 단순한 것의 가치를 알아볼 때
아름다움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친절을 느낄 때, 그 경험의 원천이며 배경인 넓은 내적 공간을 감지해 보라. 여러 시대를 거쳐 많은 시인과 현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단순하고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것들 속에 있음을 관찰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느라 사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놓친다. 실제로는 결코 사소한 것들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철학자 니체는 깊은 고요의 드문 순간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썼다.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해지는 데는 얼마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한가.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한 줄기 미풍, 찰나의 느낌, 순간의 눈빛. 이 작은 것들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고요하라. 왜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주는가? 왜냐하면 사실 진정한 행복은 사물이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물이나 사건이 지극히 미묘하고 지나치게 야단스럽지 않으면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의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적 공간이, 즉 형상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은 의식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내면의 의식 공간과 당신의 본질은 하나이며 같다. 바꿔 말하면 작은 사물과 일들은 내적 공간에 여백을 남긴다. 그리고 이 내적 공간,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 그 자체로부터 진정한 행복,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퍼져 나온다. 하지만 작고 조용한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에서 조용해져야만 한다. 깊은 깨어있음이 요구된다. 고요하라. 보라. 귀 기울이라.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라.